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동화책 읽어주는 아나운서 삼촌이에요. 오늘은 삼촌이 우리 동물 친구들이 나오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옛날 옛적에 동물 친구들한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으면서 재밌는 꿈 꾸길 바랄게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비단띠에 눈먼 지렁이. 가재 봤어? 눈이 툭 튀어나온 게 걸핏하면 뒷걸음질 치지? 지렁이는 어떻고? 눈도 코도 없는 게 몸뚱이에 띠를 둘렀지?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고 하니? 둘이 눈과 띠를 맞바꾸어서 그래. 옛날엔 지렁이한테도 눈이 있었대. 아주 동글동글하고 커다란 눈이 있었지. 그런데 가재한텐 눈이 없었어. 눈이 없는 대신에 아주 고운 비단 띠를 몸에 두르고 다녔지. 지렁이가 가만히 보니 가재가 몸에 두르고 다니는 띠가 얼마나 고운지 보기만 해도 탐이 나더란 말이야. 저걸 어떻게 내 몸에 한번 둘러볼 수 없을까? 자나깨나 그런 생각만 했지. 그래서 하루는 지렁이가 가재한테 가서 물어봤어. 얘 가재야, 너는 가장 갖고 싶은 게 뭐냐? 나야 눈이 없으니 눈을 가지는 게 소원이지. 지렁이가 그 말을 듣고 하도 띠를 가지고 싶던 터라 제 눈하고 가재 띠를 맞바꾸자고 그랬어. 가재는 얼씨구나 좋다고 얼른 그러자고 했지. 그래서 지렁이는 눈을 떼어 가재에게 주고 가재는 띠를 벗겨 지렁이에게 주었어. 지렁이는 그렇게도 가지고 싶던 비단띠를 얻은지라 그 띠를 몸에 두르고 좋아하면서 돌아섰지. 그런데 눈이 없으니 뭐가 보여야지. 캄캄한 게 아무것도 안 보여. 제 몸에 두른 띠를 볼래도 볼 수가 없고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어. 아이고 망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당초 바꾸지 않는 건데 그까지 띠를 탐내다가 이 꼴이 되었구나. 그렇지만 아무리 뉘우쳐도 소용이 없지. 이미 엎질러진 물인걸. 그런데 가재는 띠를 주고 눈을 얻은 다음부턴 아주 살맛이 새록새록 나네 그려. 여태 앞이 안 보여서 뭐가 뭔지 모르고 살다가 이것저것 생긴 대로 다 보게 됐으니 좀 좋아. 야, 꽃이 이렇게 고운 줄 몰랐구나. 어라, 저것 좀 봐. 저렇게 큰 바위가 다 있네. 가재는 보이는 것이 모두 처음 보는 것이라 신기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좋아했어. 게다가 지금까지는 눈이 없어서 아무 데도 못 가고 제 집에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뭐든지 환하게 잘 보이니까 아무 데나 돌아다닐 수 있어서 꿈만 같지. 눈이라는 게 좋긴 좋구나. 띠와 바꾸길 참 잘했지. 가재는 이렇게 좋아했지만 눈이 없는 지렁이는 서럽고 후회스러워서 엉엉 울었어. 이제는 먹을 것도 찾을 수 없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도 없으니 울 일밖에 더 있어. 울다가 울다가 다시 더듬더듬 가재를 찾아갔어. 얘 가재야, 이 띠를 돌려줄 테니 제발 내 눈을 돌려다오. 그 말을 들은 가재는 펄쩍 뛰지. 어림도 없는 소리. 바꿀 땐 져줘와서 바꿔놓고 무슨 소리야. 지렁이는 그러나 마나 눈을 떼어내려고 가재한테 달려들었어. 그러니 가재는 주춤주춤 뒷걸음질로 물러났지. 그래도 지렁이는 한사코 가재한테 달려들어 눈을 막 잡아당겼어. 그 바람에 가재 눈이 반쯤 쑥 뽑히고 말았지. 가재는 애구 뜨거라 하고 마구 뒷걸음질 쳐 달아났어.
얼마나 용을 쓰고 뒷걸음질로 달아났던지 그 다음부터 가재는 앞으로는 못 가고 뒤로만 가게 됐지. 그때 반쯤 뽑히다 만 눈이 아직도 가재한테 달려있단다. 그래서 가재 눈이 툭 튀어나온 거야. 지렁이는 하도 원통하고 부끄러워서 땅속으로 기어 들어갔어. 눈이 없으니 바깥 세상에 나오면 뭐래. 아예 땅속에 눌러 살았지. 그때부터 지렁이는 땅속에서 살게 됐단다. 지금도 지렁이는 몸에다 띠를 감고 눈이 없어서 꿈틀꿈틀 더듬더듬 느릿느릿 기어다니잖아. 그러다가 가끔 눈과 띠를 바꾼 게 원통해서 애또르르 애또르르 하고 울지. 고양이 앞에 쥐. 옛날 오랜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맣같이 말할 적에 고양이와 쥐가 사이좋게 한 집에서 살았더란다. 한 집에서 한 주인을 섬기면서 집안일을 거들었지. 그 집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고 있었는데 마음씨 좋은 며느리는 고양이와 쥐를 무척 귀여워했어. 고양이는 방을 닦고 마당을 쓸고 닭 모이를 주고 산에 가서 나무를 했지. 쥐는 물을 길어 쌀을 씻고 불을 피워 밥을 짓고 냇가에 가서 빨래를 했어. 이렇게 둘 다 부지런히 일을 해서 주인집 며느리의 귀여움을 듬뿍 받으면서 살았지.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둘이서 주인 심부름을 가게 됐어. 어떤 심부름인고 하니 장에 가서 말린 명태 한 두름과 쌀 한 마를 사오는 심부름이야. 둘이 장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명태 두름은 고양이가 들고 쌀자루는 쥐가 둘러매고 오기로 했어. 오다가 다리가 아파서 둘이 고갯마루에 앉아 쉬었지. 그런데 먼 길을 걸으면서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고프거든. 쥐가 배고픈 걸 못 참고 고양이더러 "에이, 얘 고양아, 배고파서 못 참겠다. 우리 이것 좀 먹고 가자. 너는 고기를 좋아하니 명태를 먹고 나는 곡식을 좋아하니 쌀을 먹으면 좀 좋으냐?" 하고 꾀었지. 그 말을 들은 고양이가 펄쩍 뛰어. "그런 말 말아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인 심부름으로 사가지고 가는 음식을 어떻게 먹는단 말이냐? 안 될 말이다." 그런데도 쥐는 고양이 말을 듣지 않고 혼자서 자루에 든 쌀을 꺼내 먹었어. 고양이는 쥐를 말려도 안 되니까 저 혼자 쫄쫄 굶으며 참았지. 둘이서 집에 와서 가지고 온 물건을 주인집 며느리에게 내놓았어. 고양이는 명태 두rum을 손도 안 대고 고스란히 내놓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는데 쥐는 납작하게 줄어든 쌀자루를 내놓으면서도 무거운 것을 들고 오느라 힘이 들었다고 한껏 생색을 내는 거야. 주인집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쥐를 칭찬해 주었어. 그런데 훔쳐먹는 일에 한번 맛을 들인 쥐는 그 다음부터 집안에 있는 곡식을 제멋대로 훔쳐먹기 시작하는 거야. 곳간에 쌓아둔 쌀이며 보리도 훔쳐먹고 주인집 시어머니가 쪄먹으려고 부엌에 내놓은 고구마와 감자도 훔쳐먹었어. 나중엔 제 동무쥐들까지 잔뜩 불러다가 밤새도록 곳간에서 쌀을 훔쳐먹기 시작했어. 주인은 눈치를 못 챘지만 고양이는 쥐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하루는 쥐를 불러놓고 나무랐어. 우리가 이 집에서 일을 거들어 준 만큼 주인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잠잘 곳을 대어주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뭐가 모자라서 걸핏하면 곡식을 훔쳐먹느냐? 이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래도 쥐는 들은 채도 않고 콧방귀만 뀌어. 주인에게 얻어먹는 곡식보다 훔쳐먹는 곡식이 더 맛있는 걸 뭐. 넌 내가 하는 일에 참견 마.
이러면서 버릇을 고치려 들지를 않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런 일이 오래 가니까 주인집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여기게 됐지. 곡간에 그득하던 곡식이 날마다 쑥쑥 줄어드니까 그럴 수밖에. 쥐가 제 동무들까지 불러다 진탕으로 훔쳐먹었거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한 줄 알고 며느리를 불러다 호되게 나무랐어. 너는 무슨 까닭으로 곡간에 있는 곡식을 훔쳐내느냐? 그러고도 이 집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며느리는 억울했지만 누가 한 짓인지도 저도 몰랐기 때문에 발뺌할 수가 없었어. 쥐가 도둑질한 잘못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된 거야. 그 뒤에도 곡간에 있는 곡식이 자꾸만 줄어드니까 걱정이 된 며느리가 하루는 고양이를 불러놓고 요새 곡간에 곡식이 자꾸 줄어드는데 내가 그 까닭을 아느냐? 하고 물었어. 고양이는 쥐 때문이라는 걸 알지만 행여 쥐가 며느리한테 크게 혼날까봐 모른다고 했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번에는 쥐를 불러놓고 똑같은 걸 물었어. 쥐는 행여 제가 한 일이 들통날까봐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얼마 전에 고양이가 밤에 몰래 곡간에 드나드는 걸 봤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어. 며느리는 쥐 말만 듣고 고양이를 불러다가 크게 나무랐어. 이번엔 쥐가 도둑질한 잘못을 고양이가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된 거야. 그래도 고양이는 며느리에게 사실대로 일러 바치지 않고 쥐를 타일렀어. 내 잘못을 내가 다 뒤집어 썼지만 너를 원망하지 않을 테니 이제부터 제발 훔치지 마라. 그래도 쥐는 버릇을 고치지 않고 그 뒤로도 자꾸만 곡식을 훔쳐먹는단 말이야. 보다 못한 고양이가 한 번은 곡식을 훔치는 쥐를 붙잡아 마구 때려줬어. 고양이한테 흠씬 얻어맞은 쥐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 옥황상제에게 달려갔지. 쥐가 옥황상제에게 일러 바치기를 상제님, 저와 한 집에 살고 있는 고양이가 죄 없는 저를 마구 때렸습니다. 나쁜 고양이를 혼내주십시오. 하면서 훌쩍훌쩍 울기까지 했어. 옥황상제가 쥐의 말을 듣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 당장 고양이를 불러오라고 했지. 고양이가 하늘나라에 불려가니 옥황상제가 너는 쥐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세면서 왜 약한 쥐를 괴롭히느냐? 하고 꾸짖는 거야. 고양이는 지금까지 어떤 일도 꾹 참아왔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되니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옥황상제에게 고해 바쳤어. 옥황상제가 고양이 말을 다 듣더니 명령을 하기를 이제부터 고양이는 쥐가 잘못을 고칠 때까지 날카로운 발톱으로 쥐를 다스리도록 해라. 그리고 쥐는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환한 세상에 나오지 말고 어두운 곳에서 살도록 해라. 하거든. 그때부터 고양이는 쥐가 곡식을 훔쳐먹을 때마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쥐를 혼내주게 되었단다. 그리고 쥐는 환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지내게 되었지. 그런데 아직까지 쥐는 제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고양이를 원망하면서 이를 바드득 바드득 갈고 있단다. 쥐가 아무 것이나 갈가대는 것은 이를 하도 갈아서 이가 송곳처럼 뾰족해졌기 때문에 뭉툭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야. 쯧쯧쯧. 쥐는 언제쯤 제 잘못을 뉘우칠까? 떼굴떼굴 떡먹기. 옛날 옛적에 두꺼비하고 토끼가 떡을 만들었어.
찹쌀을 절구에 찧어서 시루에 넣고 쪄가지고 떡매로 두드려서 맛있는 떡을 만들었지. 둘이서 떡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호랑이가 썩 나타났지 뭐야. 너희들 맛있는 떡을 했구나. 나하고 같이 먹자. 두꺼비와 토끼는 저희들보다 힘센 호랑이를 쫓아낼 수 없어서 같이 먹기로 했어. 그런데 호랑이가 그만 욕심이 났어. 저 떡을 셋이서 나누어 먹어서야 배불리 먹을 수 있나? 내기를 걸어서 나 혼자 떡을 다 차지해야지. 호랑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두꺼비와 토끼에게 우리 셋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놈이 이 떡을 다 먹도록 하자 하고 슬슬 수작을 걸었어. 두꺼비와 토끼도 좋다고 했지. 먼저 호랑이가 나이 자랑을 하는데 나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내가 가장 많이 먹었을 게다. 나는 이 산이 처음 생길 때 태어났는걸 하거든. 그러니 토끼가 냉큼 그 말을 받아. 그럼 나보다 어리구나. 나는 하느님이 이 산을 처음 만드실 때 삼태기에 흙을 담아 날라드렸지. 한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있던 두꺼비가 갑자기 서럽게 엉엉 울지 않겠어? 둘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두꺼비를 달래며 왜 그러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두꺼비가 하는 말이 너희들 말을 듣고 보니 죽은 내 아들 생각이 나서 운다. 내 아들이 토끼와 함께 삼태기로 흙을 나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벼락 밑에 떨어져 죽었단다. 이러네. 가만히 듣고 보니 두꺼비 나이가 가장 많지 뭐야? 호랑이 나이가 가장 어리고 호랑이는 제가 낸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이 되고 말았지. 호랑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른 내기를 하자고 했어. 얘들아, 그까진 나이가 무슨 대수냐? 누구든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 온 놈이 떡을 다 먹기로 하자. 두꺼비와 토끼도 좋다고 해서 서로 높은 데 갔다 온 이야기를 하게 됐어. 먼저 호랑이가 높은 데라면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간 놈은 없을 게다. 나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거든. 하고 자랑을 했어. 그랬더니 토끼가 손을 내저으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늘 꼭대기에 있는 산 가운데 가장 높은 산까지 올라갔지. 하거든. 그러니까 두꺼비가 하하 웃으면서 토끼에게 토끼야, 그때 하늘 꼭대기에서도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뭐가 보이더냐? 하고 묻겠지. 보이긴 뭐가 보여. 산이니까 나무가 보이지. 토끼가 무심코 대답하니까 두꺼비는 그것 봐. 내가 바로 그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거든. 하지 뭐야? 이렇게 되니 이번에도 떡은 두꺼비 차지가 됐지. 호랑이는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또 다른 내기를 걸었어. 그만두자, 그만둬. 그까지 높은 데 올라가면 뭐해? 그러지 말고 누구든 술을 가장 못 먹는 놈이 떡을 다 먹기로 하는 게 어때? 두꺼비와 토끼도 그러자고 했지. 먼저 호랑이가 나는 술을 먹기는커녕 이 냄새만 맡아도 취해버린단다. 하고는 자신만만하게 둘이를 바라봤어. 이번엔 너희들도 꼼짝 못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말이야. 그런데 토끼는 한술 더 떠. 그것 가지고 뭘 그래. 나는 밀반 옆에만 가도 취해버리는걸. 술을 빚는 누룩은 밀로 만드니까 그것만 보아도 취한다는 뜻이야. 그러니 호랑이도 할 말이 없게 됐지. 그런데 두꺼비가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픽 쓰러져서 네 발을 버둥거리지 뭐야? 토끼와 호랑이는 두꺼비가 내기에서 졌다고 속이 상해서 그러는 줄 알고 두꺼비를 흔들며 달랬어. 두꺼봐, 두꺼봐, 어서 일어나. 내기에서 졌다고 그럴 것까지 없잖아. 한참 달래고 흔들었더니 그제야 두꺼비가 슬금슬금 일어나더니 한숨을
하고 내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술과 밀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만 취해버렸잖아. 앞으로는 내 앞에서 술이니 밀이니 하는 얘기는 꺼내지도 마. 이러는구나. 그러니까 두꺼비는 술이니 밀이니 하는 말만 들어도 취해서 정신을 잃는다는 거지. 그러니 누가 당해? 떡은 또 두꺼비 차지가 될 판이지. 3번이나 두꺼비에게 지고 난 호랑이는 속으로 분해서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또 다른 내기를 걸었지. 술 못 먹는 게 무슨 자랑이냐? 우리 그러지 말고 다른 박질을 하자. 저 건너 언덕까지 빨리 가는 놈이 떡을 다 먹기로 하자. 두꺼비와 토끼는 이번에도 그러자고 했어. 셋이서 다른 박질을 하는데 호랑이와 토끼는 본디 빨리 달리지만은 두꺼비야 워낙 걸음이 느리거든. 그러니 애당초 공평한 내기가 아니지. 그냥 순리대로 다른 박질을 했다가는 두꺼비가 질 게 뻔하지. 그래서 두꺼비는 아예 호랑이 몰래 호랑이 꼬리를 꽉 붙잡고 있었지.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내 굽으로 불이 나게 달려서 한다름에 건너편 언덕에 다다랐어. 토끼도 곧 뒤따라갔지. 두꺼비는 호랑이가 건너편 언덕에 다다르자마자 얼른 호랑이 꼬리를 놓고 내려왔어. 내려와 보니 마침 옆에 집신 한 짝이 있기에 그 위에 오두만이 올라앉아 있었지.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두꺼비란 놈이 이번엔 쟤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안 되겠지. 이제 떡은 내 차지다. 하면서 좋아해. 그때 두꺼비가 호랑이 등 뒤에서 너희들 이제야 왔니? 나는 벌써 와서 집신 한 켤레 삼아 놓았는데 한단 말이야. 호랑이와 토끼가 깜짝 놀라 돌아다 보니 아닌 게 아니라 두꺼비가 벌써 와서 집신 위에 올라앉아 있거든. 별 수 없이 이번에도 떡은 두꺼비 차지가 됐어. 그런데 호랑이는 아직도 욕심을 못 버리고 마지막으로 내기를 한 가지만 더 하자고 졸라대. 두꺼비와 토끼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호랑이 말을 들어주기로 했어. 이번에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떡을 산 아래로 굴려놓고 누구든지 먼저 가서 떡을 붙잡는 놈이 혼자 먹기로 했지. 호랑이는 이번에야말로 제가 이길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어. 산꼭대기에서 떡을 굴려놓고 호랑이와 토끼는 젖먹은 힘까지 다 내어 산 밑으로 내달렸어. 그런데 두꺼비는 둘처럼 빨리 달릴 수 없으니까 엉금엉금 기어 내려갔지. 그런데 산꼭대기에서 던진 떡이 멀리 굴러가지 못하고 그만 중간에 있는 나뭇가지에 턱 걸리고 말았지 뭐야. 호랑이와 토끼는 그것도 모르고 떡을 앞질러 산 밑에까지 헐떡거리면서 달려내려갔어. 두꺼비는 엉금엉금 기어 내려가다가 떡을 보고 멈춰 서서 그걸 배불리 먹었어. 제가 맨 먼저 붙잡았으니 제 것이잖아. 두꺼비 혼자서 먹기에는 떡이 너무 많았던지 두꺼비는 떡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만 배가 불룩 튀어나오고 눈알이 쑥 빠져나왔어. 그러고도 떡이 남아서 토끼와 호랑이에게 갖다 주려고 떡을 등에 짊어지고 산 밑으로 엉금엉금 기어 내려갔지. 토끼와 호랑이는 산 밑에서 아무리 찾아도 떡이 없으니까 기운이 빠져서 쉬고 있는데 두꺼비가 잔등에 떡을 짊어지고 오니까 그만 놀라 자빠졌어. 너희들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나는 떡을 찾아서 실컷 먹고 남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이렇게 짊어지고 왔단다. 어서 먹으렴. 그런데 토끼와 호랑이가 그 떡을 먹으려고 보니까 두꺼비 잔등에 눌러붙은 떡이 너무 더러워서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대로 두고 가버렸대. 두꺼비 배가 불룩 튀어나오고 눈알이 쑥 빠진 건 그때 떡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고 두꺼비 잔등이 우둘투둘한 것은
그때 짊어진 떡이 그대로 눌러붙어서 그렇게 된 거란다. 꽁지 빠진 황새. 황새 봤지? 황새 꽁지가 어떻게 생겼던? 꽁지가 깡통한 게 짧지?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 어디 이 이야기 한번 들어봐. 옛날에 까치가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어. 새끼를 낳아가지고 둥지에다 앉혀놓고 먹이를 물어다 먹이면서 고이고이 길렀단 말이야. 그런데 이웃에 사는 여우란 놈이 와서 한다는 말이, 까치야, 까치야, 너 새끼 한 마리만 타오. 한 마리만 주면 가만두겠지만 안 주면 너하고 새끼들을 다 잡아먹을 테다. 이러거든. 까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희 식구 다 잡아먹히는 것보다는 새끼 한 마리 주는 게 낫겠단 말이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마리를 던져주었어. 여우가 그 새끼 까치를 낼름 잡아먹고서는 다음날 또 왔어. 또 와서, 까치야, 까치야, 새끼 한 마리만 더 다오. 안 그러면 다 잡아먹을 테다. 이런단 말이야. 까치가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새끼 한 마리를 던져주었어. 그걸 또 낼름 잡아먹고, 그 다음날 또 와서 새끼 한 마리만 달라네. 이놈의 여우가 아주 까치 씨를 말리려고 그러지. 할 수 없이 또 한 마리 주고, 그 다음날 또 한 마리 주고, 이러다 보니 나중엔 그 많던 새끼를 다 잃고 달랑 한 마리가 남았어. 까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놈의 여우가 내일도 틀림없이 또 와서 새끼 한 마리만 달라고 할 터인데, 하나 남은 새끼마저 주고 나면 그 다음엔 저를 잡아먹으려고 할 게 뻔하거든. 그래서 생각도 못해 황새를 찾아갔어. 황새는 나이도 많고 아는 것도 많으니 무슨 수를 내줄 것 같단 말이지. 찾아가서는 황새한테 이러이러해서 우리 식구 다 죽게 되었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황새가, 아이고, 네가 그 엉큼한 여우한테 속았구나. 여우라고 하는 것이 본디 누운 나무에도 못 올라가는데 어떻게 네 식구들을 잡아먹는단 말이냐? 걱정 말고 돌아가서 둥지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라. 내일 여우란 놈이 또 오거든 새끼를 못 주겠다고 그래라. 한단 말이야. 까치가 황새 말대로 둥지에 돌아와서 가만히 앉아 있었지. 다음 날 여우가 또 와서 새끼를 달라는 걸, 내까짓 게 누운 나무에도 못 올라오면서 그런 소리래? 어디 잡아먹을 테면 잡아먹어봐. 하고 큰 소리를 쳤지. 그랬더니 정말로 여우가 아무 말도 못해. 뭐 할 말이 있겠어? 까치는 여우가 나무에 못 올라오는 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겁이 나서 새끼를 줬던 게야. 여우가 머쓱해져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겁을 먹고 고분고분 말을 잘 듣던 까치가 갑자기 저러는 게 저 혼자 낸 꾀는 아닌 것 같거든. 대체 누가 가르쳐 줘서 저러나 싶어서 은근하게 까치를 꿰었어. 까치야, 까치야, 참 미안하게 됐다. 그런데 내가 나무에 못 올라간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까치가 그만 신이 나서, 어떻게 알긴 황새가 가르쳐 줬지. 하고 고지곧대로 일러줬어. 그 말을 듣고 여우가 생각하기를, 그놈의 황새 때문에 까치도 못 잡아먹게 됐으니 분풀이를 해야지. 하고는 그 길로 황새를 찾아갔어. 그런데 황새는 덩치가 커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겠으니까 꾀를 썼지. 황새한테 좋은 말로, 황새야, 황새야, 내일이 내 생일인데 우리 집에 오면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게 해주마. 했지. 황새는 감쪽같이 속아서 영문도 모르고 다음날 여우가 사는 굴을 찾아갔어. 맛난 음식 먹으려고 찾아갔지. 여우굴에 턱 들어가니 맛난 음식은 아무 데도 없고 길쭉한 단지 하나만 달랑 놓여 있거든. 예, 여우야, 내 생일 음식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우가 단지를 가리키면서 이 단지 속에 잔뜩 들어있으니 들여다보렴 하거든. 황새가 목을 길게 빼어 단지 속을 들여다보니까 긴 부리가 단지 속에 쑥 들어갈 게 아니야. 그새 여우가 황새 모가지를 단지 속으로 밀어 넣고는 이놈의 황새야, 너는 왜 까치한테 그딴 말을 해서 내가 까치 잡아먹는 걸 회방 놓느냐? 어디 맛 좀 봐라. 하면서 황새 몸뚱이를 막 두들겨 팼어. 황새는 모가지가 단지 속에 들어가 있으니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다가 단지 속이 좁아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 그러니 여우가 두들겨 주는 대로 얻어맞고 있어야지. 뭐 별 수 있어? 황새가 한참 동안 그렇게 얻어맞고 있다가 갑자기 깨욱 하고 큰 소리를 냈지. 단지 속에서 큰 소리를 질러 놓으니 그 소리가 얼마나 커. 단지가 우르르, 여우굴도 우르르 하지. 여우가 깜짝 놀라 이크,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잔뜩 겁을 먹었는데 황새는 그새 단지 속을 빠져나와서 아까 올 때 보니까 하늘에서 웬 집채만한 괴물이 여우 잡는다고 내려오더니 그게 굴 앞에까지 왔나 보다 하고 거짓말을 했지. 여우가 그 말을 듣고 그만 기겁을 해서 황새 뒤로 숨었어. 그러고는 에구 나 죽네. 황새야, 이제 다시는 안 그럴 테니 나 좀 살려다오. 이러면서 황새 꽁지를 붙잡고 늘어졌지. 겁이 나서 말이야. 그새 황새는 굴 밖으로 나가려고 푸드득거리고 여우는 저 죽을까봐 황새 꽁지를 꽉 잡고 안 놓고 이러니 어떻게 해? 황새 꽁지가 쏙 빠졌지. 꽁지가 쏙 빠져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굴 밖으로 나와서 멀리 멀리 도망갔대. 그때 황새 꽁지가 빠져서 그렇게 깡통하게 된 거야. 찍찍찍서방과 쥐양반. 옛날 어떤 산골에 장기와 까투리가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둘이 내외가 되어 사는데 장기는 말씨가 점잖고 까투리는 말버릇이 좀 사나웠어. 한 해 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산이고 들이고 눈이 하얗게 덮였어. 그러니 먹이를 찾을 수가 있어야지. 하고 한 날 집에 틀어박혀 가을에 모아둔 먹이만 축 내다 보니 먹을 것이 똑 떨어졌어. 그러다 보니 장기와 까투리는 여러 날을 굶게 됐어. 아무리 눈 쌓인 겨울이라고 해도 몇 날 며칠을 쫄쫄 굶고야 살 수가 있나. 장기와 까투리가 의논을 하기를 이러다가는 우리 둘이 굶어 죽기 딱 좋으니 늦기 전에 남의 집 양식이라도 구워다 먹읍시다. 그렇지만 이 겨울에 어느 집엔들 양식이 남을라고요. 들으니 저 건너 앞산에 사는 들쥐네가 콩을 많이 모아 놓았다고 하니 거기 가서 콩을 좀 얻어옵시다. 하고 까투리가 들쥐네 집에 콩을 얻으러 가기로 했어. 까투리가 들쥐네 집 앞에까지 가서는 주인을 찾는다는 것이 찍찍찍서방 고양이 밥 찌꺼기 있는가? 하고 큰 소리로 불렀어. 제 딴에는 들쥐란 놈이 저보다 몸집도 작고 찍찍거리며 고양이한테 쫓겨다닌다고 얕잡아보고 그렇게 불렀지. 그렇지만 그 말을 들은 들쥐가 기분이 좋겠어. 기분이 나빠서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 그러니까 까투리는 쥐가 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은 줄 알고 찍찍찍서방 고양이 밥 찌꺼기 집에 있는가? 하고 또 소리쳐 불렀어. 그제서야 들쥐가 마지못해 어슬렁 나와서 문을 열고 얼굴만 삐죽 내밀고는 무슨 일로 찾나? 하고 퉁명스럽게 묻겠지. 까투리는 눈치도 없이 청홍비단 몸에 감고 호강하던 우리 내외 콩맛 못 본 지 오래라. 너희 집에 썩어나는 콩 좀 얻으러 왔으니 어서 썩 내놓아라.
이러고 큰 소리를 쳤어. 남의 집에 양식을 꾸러 왔으면 곱게 사정을 해야지. 그렇게 큰 소리를 쳐서야 누가 양식을 구워줄 마음이 나겠어. 들쥐가 성이 버럭 나서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남 구워줄 콩이 어딨어? 하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지. 까투리는 할 일 없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어. 장기가 집에서 기다리다가 까투리가 빈손으로 오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 저 먹을 것도 없는데 남 구워줄 콩이 어디 있느냐면서 안 구워줍디다. 콩을 구워달라 할 때 뭐라고 했어? 청홍비단 몸에 감고 호강하던 우리네 왜 콩만 못 본 지 오래라 너희 집에 썩어나는 콩 좀 얻으러 왔으니 어서 썩 내놓으라고 했죠? 허허, 그렇게 말버릇이 사나워서야 누가 양식을 구워준단 말이오. 이번엔 내가 가보리다. 장기가 그 길로 들쥐네 집에 가서 주인을 찾는데 이리 봐도 양반 저리 봐도 양반 쥐씨 양반 대기에 계시오? 하고 불렀지. 들쥐가 안에서 들어보니 듣기 좋은 말만 하거든. 얼른 나와서 문을 열고 웃는 얼굴로 장기님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어? 하고 반갑게 맞아준단 말이야. 장기는 허리를 굽혀 절을 하면서 불쌍한 우리 내외 온 산에 눈이 쌓여 먹을 것을 못 찾아 굶고 있다가 이 댁에 콩이 있단 말 듣고 찾아왔으니 한 되빵만 구워주면 그 은혜 잊지 않겠소. 하고 아주 공손하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들쥐가 하는 말이 그러죠. 아까는 웬 고약한 까투리가 와서 날더러 찍서방 고양이 밥이라고 부르면서 썩어나는 콩 내놓으라고 야단을 치기에 그냥 내쫓았는데 이렇게 점잖은 분이 부탁하시니 구워드리고 말고요. 하면서 콩 한 되박을 선뜻 내준단 말이야. 장기가 그 콩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니 까투리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거참 이상도 하다. 아까 내가 갔을 때는 콩이 없다고 하더니 하거든. 장기가 그 말을 받아 말이 사나우면 없던 콩도 말이 고우면 생기는 법이라오 하더라나.